안녕하세요. 인생 추억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쉬어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60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사연입니다. 60의 나이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 그리고 일부 내용은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됐습니다. 몇 년 전 은퇴를 하고 지금은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내리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신문 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을 땐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요즘은 참 한가했죠.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괜히 옛날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서랍 속 사진들을 꺼냈어요. 극백으로 바랜 졸업사진들,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들. 그 중에서도 꼭 눈에 들어오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약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 옆에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죠. 그 친구 이름은 정이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때는 그냥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 얼굴이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나는 걸 보면 아마도 제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이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항상 창가 쪽 맨 앞자리에 앉아서 혼자 책을 읽거나 하늘을 바라보곤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 그 애한테 말을 걸면 꼭 미소로 답하곤 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거든요. 저는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표현을 잘 못했죠. 그저 쉬는 시간마다 슬쩍 그쪽으로 시선을 주는 게 다였어요. 친구들이 야, 너 정이 좋아하지? 하고 놀리면 괜히 얼굴 빨개지면서 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피했죠. 지금 생각하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왠지 오늘 아니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사진 찍자고 했어요. 정이야,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그랬더니 정이가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우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추억이 됐습니다. 졸업 후엔 서로 연락할 길도 없었죠. 그땐 휴대폰도 없었고 주소록 같은 것도 금방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 젊은 시절의 기억들은 점점 흐려졌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끔 밤에 조용히 혼자 있을 때면 그때 그 미소가 문득 떠오르곤 했어요. 잘 살고 있겠지. 결혼은 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곤 했지만 별 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슴 한켠에 조용히 묻어두는 추억.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름은 완전히 제 인생에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갔던 동창 모임에서 그 사람이, 그 정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뛰더군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야,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 모임하는데 꼭 나와라. 내가 안 나오면 재미없잖아. 처음엔 귀찮기도 하고 뭐 다들 늙어서 볼 게 있나 싶어서 망설였죠. 하지만 친구의 계속된 성화에 못 이겨서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밥 한 끼 공짜로 얻어먹으러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모임 장소는 시내에 있는 오래된 한정식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죠. 야, 너 머리 다 하얗다. 너도 배 나왔잖아. 서로 놀리고 웃고 그렇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 한쪽 끝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한 여자를 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얼굴,
그 눈빛, 그 미소.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몇 번을 눈을 비볐습니다. 그녀였어요. 정희.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40년이 지났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주변의 소음이 싹 사라지고 그녀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희.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 그때 그 미소였습니다. 마치 어제 본 것처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에 40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건너가면서 가슴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나이에 이렇게 긴장될 줄 몰랐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설레나 싶기도 했고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아리더군요. 나도 비슷했거든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묘한 공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모임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이 농담하고 떠드는 소리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정의 생각뿐이었죠. 이야기 중간중간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둘 다 피식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혹시 집 방향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아, 저 여기서 버스 타면 된다고 했죠. 저도 그쪽이라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길 위에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40년 전엔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러게요. 정말 인연인가 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하자 그녀가 잠시 멈춰서더니 번호 하나 주겠냐고 물었어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나이에 번호를 주고받는 게 이렇게 떨릴 일인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변화가 될 줄은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정희에게 번호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연락처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라도 넣을까 하다가 아니 이 나이에 무슨 하트냐 싶어서 관뒀죠. 그냥 정희라고만 저장했습니다. 근데 그 두 글자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웃음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리다가도 신문을 보다가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더군요. 혹시 연락이 왔나 해서요. 물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그렇지 뭐 하면서도 또 확인하고 참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정희였죠. 가슴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남아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읽었어요. 어제 오랜만에 즐거웠다고. 날씨 좋은데 혹시 시간 되면 산책이라도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을 읽는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어요. 너무 빨리 답하면 급해 보이나 좀 기다렸다가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결국 10분 정도 지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고.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 3시 동네 뒷산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두어 시간 남았는데 괜히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뭘 입을까 고민하는 제 모습이 정말 웃겼어요. 이 나이에 데이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책인데 말이죠. 그래도 결국 제일 깔끔해 보이는 남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한번 빗어보고 면도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다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까
주름이 가득한 60살 남자가 수줍게 웃고 있더군요. 아, 나 지금 설레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니까 더 웃음이 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괜히 일찍 온 게 들킬까봐 주변을 한 바퀴 돌았죠. 그러다 멀리서 정희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천천히 걸어왔죠. 햇살이 그녀의 뒤에서 비춰서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말없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죠. 산책로는 한산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그 물음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혼자 사는 거, 가끔 외롭다는 거, 그래도 괜찮다는 거. 그녀도 비슷하다고 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걷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걸었어요. 별다른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40년 전 교실 창가에 앉아서 말없이 책을 읽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제 옆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산책이 끝나고 헤어질 때 정희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자고. 이렇게 걷는 거 좋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산책을 했죠. 처음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점점 이야기가 늘어났어요. 서로의 지난 인생, 후회, 기쁨, 슬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희가 물었어요. 그때 저 좋아했었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네, 많이 좋아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40년 묵은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저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았다고. 그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봤어요. 그녀에게서 온 짧은 문자가 제 하루를 시작하게 했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는 문자, 커피 한 잔 생각난다는 문자, 오늘도 건강 잘 챙기라는 문자. 그런 문자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었을 땐 이런 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이 나이에 누군가가 내 하루를 떠올려준다는 게 참 고맙더군요. 요즘은 그녀와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시장도 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하기도 하고 가끔은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늘 조용히 웃었습니다. 크게 웃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미소 하나가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봄비에 둘 다 우산이 없어서 카페 처마 밑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그녀가 말하더군요. 이상하게도 옛날엔 비 맞는 게 쉬웠는데 지금은 이런 비도 괜찮다고.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처마 밑에서 나란히 서 있던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참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는다든가 눈을 마주보는 시간이 길어진다든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변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손이었죠. 그 손을 잡는 순간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그녀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젊었을 땐 늘 앞으로만 보고 살았는데 이젠 그냥 지금이 좋더라고요. 같이 걷고 같이 웃고 그 순간에 머무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다고. 한참을 돌아서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나 보다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요. 아마 그게 인연인가 봐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그럼 우리 이번엔 놓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좀 웃기지 않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럼 그게 사랑이겠죠.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마음이 멈추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저 오랫동안 감춰뒀던 마음이 조용히 다시 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집 앞에 꽃을 사다 놓았고, 저는 주말이면 작은 도시락을 싸서 함께 공원 벤치에서 먹었어요.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참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나이 들면 사랑보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도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되더군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다시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참 감사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을 때 그걸 몰랐다고. 근데 지금은 알 것 같다고.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지나간 세월이 아깝지 않았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1년을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던 게 어느새 거의 매일 만나게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녀도 저에게 답장을 보냈죠. 오늘 뭐 하냐고, 산책 갈까, 커피 마실까.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요즘은 그녀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제 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서로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그녀가 제 집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기도 하고, 저는 그녀 집 화분에 물을 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참 편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요즘 행복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하다고. 그녀도 웃으며 말했죠.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게 오랜만이라고. 그날 저녁 둘이서 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강물은 반짝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때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봤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함께 있고 싶다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밥 먹을 때 마주 앉아 있고, 잠들기 전에 같이 차 마시고, 그런 평범한 하루를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눈물이 나다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좋아요. 같이 살아요. 그 한마디에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40년 전 교실 창가에서 보던 그 미소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 하나를 얻었어요. 둘이서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함께 가구도 골랐고, 커튼도 골랐고, 그릇도 샀습니다. 하나하나 고르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이사 가는 날,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다들 웃으며 축하해 줬어요. 이 나이에 신혼집이라니. 참 보기 좋다고. 그 말에 둘 다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첫날 밤, 새 집에서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40년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참 신기하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하다고. 그런데 이게 운명인가 보다고.
그녀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합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그녀는 식탁을 차려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신문을 보고,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저녁엔 같이 요리를 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고, 밤엔 나란히 누워 잠이 듭니다. 별거 아닌 일상인데, 이 일상이 참 소중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할 수 있더군요.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봅니다. 고등학교 때 찍은 그 사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저와 조용히 미소 짓는 정희.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4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날 거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걸. 어제 그녀가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사진을 찍자고. 저는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이서 사진관에 갔어요. 사진사가 말했죠. 부부 사진이냐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을 찍는 순간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새로운 사진이 생겼습니다. 40년 전 두 사람의 사진 옆에 이제 나란히 웃고 있는 우리의 사진이 놓였어요. 사랑은 늦어도 괜찮더군요.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살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이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챕터가 되었습니다.